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희망사항입니다만 이씨, 유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잘 몰라. 정봉주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실수한 것이 좀 뼈아픈 실수라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총선 막판 최대 이슈였던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은 희망사항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이제 야인이 되길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우선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 만약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의 선전으로 나타났다면 저는 죽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제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막판 180석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결국 근데 유시민 사장이 그 말 안 했으면 200석일 텐데라는 말과 함께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 비평 그만하라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저 180석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판세 분석을 3번 했는데 예. 3월 30일, 그다음에 4월 9일, 그다음에 선거 전날 4월 16일, 4월 14일이었는데 첫 번째 한 거보다 두 번째 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이미 지역구에서 과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비례대표를 합치면은 정말 180석 가까이 갈 수 있었겠죠. 아마도 우리 세 번째 보고는 민주당 그 당 지도부에서 받아보고 너무 결과가 좋아서 이거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좋았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얼마였는지 궁금한데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비평 그만하려고 한다는데 향후 2년 정도는 정치 비평 할 얘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당이 워낙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비평을 하려면 여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뭐 스스로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데 여당을 비판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혹시 그 당하고 유시민 이사장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시민 이사장도 잠재적인 그 대권 후보군에 포함이 돼 있었었는데 예.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부상하고 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러 사람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 보수와 중도층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들을 당에서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 비평을 사실 유독 납득치 않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차명진 후보 같은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완패를 했잖아요. 완패를 한 패배 원인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미래통합당에서는 역시 차명진 전 후보의 막말이 가장 뼈아팠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차명진 후보가 본인 SNS에 참패가 내 막말 탓이냐. 그리고 박형준, 유시민 다 막역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참 매정하구나. 아마 59년 이제 동갑내기고 세 분 다 아마 학생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학생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옛 동지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세 사람이 다 이제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장이 두 문장 아니겠습니까? 예. 한 문장은 동의하고 한 문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형준아, 시민아 참 매정하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원인을 참패 원인을 분석할 때 차명진 후보의 막말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럼 당연히 비판하는 거지 내 친구라고 감싸줍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공사는 구별을 해야죠. 그러니 네.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박형준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정하고라는 저 말은 동의 안 하는데 위의 얘기요. 참패가 내 막말 탓이냐? 저건 저도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수도권에서 막말은 영향을 미칩니다. 표심에. 근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자고요. 네.
대부분 격전지에서요. 출구조사 결과 같은 경우 격전지에서 2, 3% 정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수도권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선거가 끝나서 한 1%, 2% 차로 졌다고 하면 야, 저 막판에 차명진 후보 막말 때문에 그 1, 2% 차이가 벌어졌고 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출구조사 2, 3% 났던 게 나중에 개표하니까 10%씩 벌어졌습니다. 막말 하나 때문에 10%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다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했고 그것도 뭐 1%, 2% 소위 말하면 봐도 그렇지만 개가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불개패를 한 지역이 수두룩하게 하기 때문에 예. 막말 하나 때문에 불개패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이걸 야 코로나 때문에 졌어 뭐 막말 때문에 졌어 공천 때문에 졌어 이러다가 다음 대선 또 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실 차명진 후보가 끝까지 본인의 SL을 통해서 본인의 말은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잃지는 않는 것. 이것 또한 뭐 마지막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말고도 또 한 명 여권의 총선 전략을 짰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요. 다시 야인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들 그리고 그 상징성을 갖고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많이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까 유시민 이사장 당분간 정치 비평 안 하겠다. 뭐 그걸 야인이라고 부른다면 야인이겠습니다만 김종욱 교수님 여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낙화를 이용하면서 떠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떠나는 건지 다시 돌아갈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떠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예,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정치를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소위 뭘 만들 때 도움을 주지만 무엇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몫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끝나고 나도 총선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 낮은 자세로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스란히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향후에 국난 극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민주당 하나하나가 디딤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인 스타일이 옛날부터 그랬는데 목표를 위해 모질게 직진만 하다 보니 당 안팎에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주로 이렇게 본인이 자기 방식대로 치고 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됐었어요. 저 그런 측면에서는 야인으로 돌아가고 남아서 승리한 분들이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정철 원장의 좀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 차명진 전 후보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 얘기까지 돌아가는 책사 얘기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이슈메이커였던 총선의 이슈메이커였던 이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